안녕하세요. 새벽의 축구 전문가 페노입니다. 오늘은 호날두의 영입이 맨유의 전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호날두가 맨유에 왔을 때 가장 큰 문제는 호날두가 가장 좋아하는 왼쪽 측면 공격수 자리에 이미 선수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레시포드를 시작으로 산초, 포그바, 마샬, 링가드가 있었는데요. 여기에 호날두까지 추가되면서 맨유는 왼쪽 측면 공격수 자리에서 뛸 수 있는 선수가 너무 많아졌습니다. 특히 호날두, 레시포드, 산초, 포그바는 팀에서 주전으로 뛰어야 하는 선수들인 만큼 맨유는 왼쪽에 있는 선수들을 다른 포지션으로 보내야 했는데요. 먼저 이번 시즌 카바니의 몸 상태가 좋지 않으면서 경기에 자주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호날두를 최전방 공격수로 사용했고, 지난 시즌 후반기부터 왼쪽 측면 공격수로 자주 나왔던 포그바는 중앙 미드필더 자리로 다시 내렸습니다. 그리고 산초와 레시포드 중 한 선수를 오른쪽에 배치하면서 맨유는 선수단의 위치를 적절하게 조정하려고 했는데요. 그러나 여기서 문제는 크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호날두가 최전방 공격수로 혼자 나왔을 때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호날두는 레알 마드리드 시절부터 원톱으로 나왔을 때는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는데요. 호날두는 수비수를 등지고 버텨주거나 볼을 받아주는 플레이에 강점이 있는 선수가 아닌 만큼 호날두는 볼을 받을 때 볼을 빼앗기는 장면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호날두는 최전방 공격수로 나올 때도 밑으로 내려오거나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왼쪽으로 이동해서 플레이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자료는 호날두가 이번 시즌 플레이한 위치를 나타낸 자료인데요. 붉은색이 강할수록 호날두가 많이 플레이한 위치라고 할 수 있는데, 호날두는 이번 시즌 내려와서 플레이하거나 왼쪽으로 빠져서 플레이한 상황이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호날두가 최전방을 비우면서 움직였을 때 문제는 최전방 공격수 자리에 공백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레시포드나 산초, 포그바, 브루노 페르난데스, 엘랑가, 링가드까지 맨유의 2선 자원들 또한 중앙으로 들어가서 플레이하는 유형의 선수들은 아니었는데요. 결과적으로 맨유는 이번 시즌 내내 페널티 에어리어 안에서의 경쟁력이 떨어진 상태로 경기를 펼쳐야 했습니다. 경기를 봐도 이러한 특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장면은 호날두가 측면 지역으로 내려와서 플레이하는 장면인데, 이때 중앙으로 들어가는 선수가 없기 때문에 맨유는 최전방 지역에 아무도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건데요. 이렇게 호날두가 내려왔을 때 최전방에 아무도 없다는 것은 호날두에게도 좋지 않았습니다. 호날두는 측면으로 빠져 있다가 중앙으로 침투를 해야 하는데, 이때 상대 수비에 공간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호날두가 침투할 수 있는 공간을 찾기 힘들어지는 건데요. 레알 마드리드 시절에는 벤제마가 수비수를 끌어내고 호날두가 공간을 찾아 들어가는 플레이가 세계에서 가장 위협적인 공격 패턴 중 하나였는데, 맨유에서는 호날두가 이러한 움직임을 가져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호날두가 페널티 에어리어 안에서 기회를 잡는 횟수도 줄어들고 있는데요. 기록으로 봐도 호날두가 페널티 에어리어 안에서 볼을 터치하는 횟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에서의 마지막 시즌에는 페널티 에어리어 안에서의 볼터치가 90분당 9.65회였는데 유벤투스 시절부터 줄어들기 시작해서 이번 시즌은 최근 5시즌 동안 가장 적은 볼터치 횟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페널티 에어리어 안에서의 슈팅 숫자도 감소했는데, 레알 마드리드 시절에는 90분당 4.8개의 슈팅을 페널티 에어리어 안에서 가져갔다면 유벤투스 시절부터 기록이 점점 떨어지더니 이번 시즌은 2.7개의 슈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 시절과 비교하면 페널티 에어리어 안에서의 슈팅 횟수가 경기당 2개 정도로 줄어든 수치고, 최근 5시즌을 놓고 봐도 가장 저조한 기록인데요. 유벤투스에서도 벤제마처럼 호날두에게 공간을 만들어주는 최전방 공격수가 없다는 것이 문제였다는 걸 생각해보면 벤제마가 떨어진 이후부터 확실히 호날두는 페널티 에어리어 안에서 볼을 터치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맨유에서는 그 문제가 가장 심한 시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호날두를 최전방에 배치하는 것이 맨유의 공격에도 좋지 않고 호날두의 득점력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두 번째 문제는 전방 압박에 대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시즌에도 맨유는 전방 압박에 부족한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이 문제였는데요. 카바니나 브루노 페르난데스를 제외하면 레시포드, 그린우드, 마샬, 마타 같은 선수들이 압박에 부족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이번 시즌 맨유는 여기에 더해서 산초와 호날두를 영입했는데요. 산초도 압박이 강한 선수는 아니고 호날두는 레알 마드리드 시절부터 압박에 크게 관여하지 않는 선수였습니다. 더군다나 이번 시즌 카바니가 경기에 자주 나오지 못하고 호날두가 최전방에 배치되면서 맨유는 브루노 페르난데스를 제외하면 좌우 측면과 최전방에서 압박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선수가 없었는데요. 당연하게도 맨유는 전방 압박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록으로 봐도 맨유는 이번 시즌 리그에서 전방 압박에 대한 순위가 16위로 리그 내에서 전방 압박을 잘 못하는 팀 중 하나인데요. 맨시티와의 기록을 비교하면 좀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는데, 경기장 전체에서 압박을 시도한 횟수는 맨시티가 90분당 112회, 맨유는 130회 정도로 맨유가 맨시티보다 경기장 전체를 놓고 보면 압박을 좀 더 많이 시도합니다. 그런데 전방 압박만 따로 떼어놓고 보면 맨시티가 37.6회, 맨유가 29.7회로 맨시티가 좀 더 많은 전방 압박을 시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맨유는 전방 압박에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호날두는 맨유의 공격 라인 중에서도 가장 압박이 부족한 선수입니다. 호날두는 90분당 3.19회의 전방 압박을 시도하고 있는데 이것은 맨유의 공격수들 중에서 가장 적은 수치인데요. 링가드는 이번 시즌 경기에 거의 나오지 못하고 있지만 링가드와는 4배 가까이가 차이가 나고 레시포드나 브루노 페르난데스와 비교해도 3회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시즌 호날두는 맨유에서 출장 시간이 3번째로 많은 선수인데요. 이렇게 경기에 많이 나오는 공격수가 압박에 게으르다는 것은 맨유의 전방 압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강력한 전방 압박을 추구하는 랑닉이 맨유에 부임했지만 압박에 약한 호날두가 최전방에 있는 만큼 랑닉의 압박 축구 또한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데요. 호날두의 부족한 압박은 분명히 맨유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날두가 영입되면서 가장 애매해진 선수는 레시포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레시포드는 이번 시즌 호날두와 산초가 팀에 합류하면서 왼쪽 측면 공격수 자리에서 뛰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선수였는데요. 왼쪽에서 뛰지 못한다면 최전방에서 뛰는 것도 가능하지만 호날두가 이번 시즌 최전방에서 뛰고 있고 현재 산초가 오른쪽보다는 왼쪽에서 좋은 모습이기 때문에 레시포드는 어쩔 수 없이 오른쪽에서 출전하는 시간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레시포드는 오른쪽에서 측면으로 볼을 몰고 올라가서 크로스를 올리는 유형의 선수는 아니고 그렇다고 중앙으로 들어와서 슈팅을 시도하려면 왼발을 써야 하기 때문에 오른발을 사용하는 레시포드에게는 슈팅을 자연스럽게 시도할 수 있는 상황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레시포드는 뛰는 위치가 불편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개인적인 컨디션 자체가 많이 떨어진 모습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레시포드가 왼쪽에서 뛸 때도 레시포드는 측면에서 중앙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동선을 보여주는데 호날두 또한 왼쪽으로 내려와서 중앙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동선을 가져가기 때문에 두 선수의 플레이가 정확하게 겹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두 선수의 히트맵을 봐도 두 선수의 동선이 거의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호날두의 영입으로 레시포드의 뜰 자리가 애매해졌다는 것도 다소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이처럼 다양한 문제가 있더라도 호날두는 득점으로 증명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맨유가 호날두를 영입했을 때 가장 기대했던 것은 호날두의 뛰어난 득점력이었습니다. 시즌 초반만 해도 호날두는 맨유가 기대했던 득점력을 확실하게 보여줬는데요. 득점이 필요할 때마다 호날두가 득점을 기록해줬고 특히 챔피언스리그에서는 조별리그 5경기에 나와서 6골로 챔피언스리그에 엄청나게 강한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순간마다 확실하게 득점을 기록해줄 수 있는 호날두가 있다는 것은 맨유에게 분명히 큰 힘이 되었는데요. 그러나 최근 흐름을 보면 호날두의 득점이 오랜 기간 동안 멈춰있는 상황입니다. 1월 3일 이후로 호날두는 10경기에서 한 골을 기록했고 시간으로 따지면 838분 동안 한 골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최근 5시즌의 기록을 비교해보면 호날두의 슈팅 횟수 자체가 가장 떨어지는 시즌이고 슈팅을 기록했을 때 유효 슈팅으로 연결되는 확률도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현재 호날두의 득점 감각에도 다소 문제가 있는데요. 이렇게 호날두가 전술적으로 많은 문제를 발생시키면서 동시에 득점까지 많이 기록하지 못한다는 것은 맨유에게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고 좋지 않은 기록이 계속될수록 호날두의 영입이 성공보다는 실패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과연 호날두의 영입은 성공으로 끝날지 아니면 실패로 끝날지 시즌 막판까지 호날두의 활약이 맨유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